전격 인터뷰 2부, 이번엔 국회 법사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벽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귀국을 하면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질문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결심 공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전재수 장관과 정동영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전 의원인 임종성 의원 또 김교환 전 의원에게 통일교가 지원을 했다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재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의까지 표명하면서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들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일단 아마 전재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아마 그러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그 국정수행에 누를 끼치는 것이 싫어서 일단 그 사의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여러 가지 그 의혹들에 대해서 예. 얼마나 그 구체적인 진술 또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제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 의혹 제기가 진실이든 아니면 또 뭐 허위이든 이것은 그냥 돕고 나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검에서는 지금 국수본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당에서는 일단 좀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어떤 그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하고는 있어야겠습니다마는 네. 진실을 가리는 것은 정당의 몫이 될 수는 없고 경찰 국수본의 어떤 그 수사 대상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만 국민들이 신뢰를 할 것 같고 네. 정당 차원에서는 그 진실을 밝힐 만한 역량이 되지도 않고 예. 또 결과를 내놔도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 수사에 모든 그 진실을 좀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8월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 진술을 했는데 왜 이제서야 이첩을 했느냐. 그러면서 편파 수사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특검에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김건희 관련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사를 할 어떤 권한은 없는 겁니다. 다만 경찰에 왜 통보를 이제야 하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좀 제기를 하는데 네. 통상 특검 활동은 본인들의 수사기간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검찰에 이첩을 하든 경찰에 이첩을 해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예, 예. 이게 뭐 석 달, 넉 달 늦어졌다고 해서 구조적인 은폐라고 공격하는 것은 그 관행을 모르는 지나치긴 공격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알면서도 그런 공격을 하는 그 의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사 기록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법정에 현출이 되고 네. 또 법원에서 그 법정 증언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검이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공격은 과도한 것이다. 의도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요. 일주일여 전에 이제 불법 행위에 가담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해산 여부를 검토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또 말씀을 하셨고 어제는 아예 종교단체 정치인 연루 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중히 수사하라. 계속 강조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공개된 자리에서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는 사회적으로 그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지적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답을 듣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지적했다고 하지만 질문과 답이 이루어지는 대통령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그 토론 스타일 그것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어떤 진상 확인 이걸 말씀하셨던 것은 이게 국가적인 현안이 되는 이상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론적인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답을 듣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날이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 통일교를 겨냥한 야권의 표현입니다. 입틀막 협박이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자리도 국무회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답을 들었던 자리도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는 화요일 날 열립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 날 질문했고 그다음 주 화요일 날 답을 들었던 것이지 뭐 저 윤영호 뭐 본부장의 재판 날짜까지 대통령께서 알고서 뭐 거기에 맞춰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법을 위반할 경우에 종교단체를 해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관련한 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하라는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이웃국가 일본에서 통일교의 지금 해산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 해산까지 간 경우를 저는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현행 우리 법상 종교단체 해산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게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예, 예. 저도 뭐 구체적인 답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일단 아마 그 해산이라는 것이 종교 재단 그 어떤 법인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에 대한 해산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종교 신앙 활동을 위한 집회 활동까지 뭐 저 금지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인데 네. 그 법인에 대한 해산 문제는 민법 38조에 어떤 위법 사항이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네. 그것에 기해서 아마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제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란 청산 아직 1단계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독일처럼 사법, 경제, 문화까지 3단계 청산을 흔들림 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1단계 사법 청산은 사법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자, 근데 왜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거 지금 단계를 1단계라고 봐야 할지 2단계라고 봐야 할지 네. 그건 표현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내란 청산에 장애물이 많고 이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네네. 잔불이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는 그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이 왜 나왔느냐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대법원이 이 재판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 재판부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직위원 재판부를 보시면 알 것이고 그다음에 또 수원 브라더스 판사들 아, 네. 영장 전담 판사들이 내란 사범들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국힘은 내란에 대해서 12월 3일 날 전혀 반성을 하지를 않고 네.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란범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또 1년이 넘도록 어떤 단죄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우려하는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고 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당에서 지금 사법개혁안 중에 보면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은 법사위까지 통과했다가 지금 의총을 거쳐서 지금 수정을 하기로 하시고 지금 법무법인의 검토를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전체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연내에는 이제 통과시킬 것을 수정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수정될 내용은 어떤 걸로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것은 저는 그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네.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께서 축구 선수의 비유를 드시더군요. 네. 그러니까 축구 선수 메시가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골만 잘 넣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걸려오는 태클까지도 잘 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던데 네네. 이건 위헌은 아니지만 위헌성 시비조차 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네. 이런 의미로 그 말씀을 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그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네. 그 두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그 어떤 추천인 준척관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일정 정도 제약을 가하는 방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시기를 2심부터 적용하는 네. 방안 이런 것들을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수정안이 나와서 다시 의원총회를 거쳐서 연내에 처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방침이신 거죠? 아직 그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침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 네. 일반적으로 연내에 하지 네네. 않겠나라고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들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법 왜곡죄하고 법원 행정처 폐지 법안은 내년 1월 초로 늦춰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그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를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절로 내년 1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다만 법 왜곡죄가 네네. 이번에 바로 통과될 것이냐 내년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당 지도부가 국회의장님과 상의를 해가면서 네네. 법안 상정 시기를 조정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안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연말 안에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게 의원님 생각이시군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릴 때 네네. 법안에 번호가 붙는 순서를 보면 아. 그때 최종적인 확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님은. 그렇지만은 야권이나 법조계 학계에서 또 반론이 반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그 반론 내용을 보면은 법사위가 당에서 충분한 조율 없이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고요. 또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법사위의 옥상옥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비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법사위는 그동안에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네. 조의대 그 청문회 개최했을 때 법사위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 논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나머지 법안 처리 문제는 항상 당 지도부와 소통을 해가면서 네네. 이걸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법사위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네네. 아마 그 당 내 외부의 오해인 것 같고 네. 지도부에서는 소통해가면서 했다는 사실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법사위 관련한 얘기가 나왔어서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경기지사에 출마한다는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저는 뭐 구체적인 내막은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은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 임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았을 때 네. 애초에 나는 경기도지사에 나갈 뜻이 있다. 그래서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텐데 내가 하라는 말이냐라고 이미 본인의 의사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와서 사의를 표명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주변에서 또 법사위원들끼리 논의하기는 네. 아마도 그 개혁 입법, 그 아.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대로 아마 사의를 표명하고 경지사 도전 어떤 선언을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내부에서 저희들끼리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 법사위원들끼리 얘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짐작만 짐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그러면. 아마 저는 그 12월이면은 개혁 입법이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국힘 의원님들이 그 민생 법안마저도 네, 본인들이 합의했던 민생 법안마저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마 내년 1월까지 개혁 입법 완성이 가능할지 그게 좀 걱정되는 바입니다. 아무튼 그 쟁점이 되는 법안들 처리가 되는 대로 아마 뭐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로 국민의힘에서는 만약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 야당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믿고 민주당이 그 가치대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그 다수로 당선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의석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21대 그 국회처럼 국힘 법사위원장이 혼자 어떤 길목을 지키고 모든 개혁을 방해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국힘에게 그것을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개혁을 그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라고 위임했던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임 법사위원장의 물망에 대한 얘기도 오가고 계실까요? 아마 지금 현재 네. 추미애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그런 논의를 하는 분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 얘기를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발언 중에 마이크를 끈 문제를 갖고 크게 또 양당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그 국힘이 저질렀던 그 코미디 같은 행태와 네. 또 본인들이 저질렀던 위법적인 행태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네네. 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우리가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법에서 그걸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그 법안, 안건과 관련된 토론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나도 찬성합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반대 발언을 이어가는 그 모습, 그다음에 더구나 본인들이 찬성을 했던 민생 법안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토론을 방해하는 이런 그 모습들은 코미디 중에 코미디 같은 모습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의장께서 분명히 마이크를 껐는데 네. 거기에 뭐 사설 마이크를 들고 와서 또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법 위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당연히 취할 만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 거고 그걸 가지고 거꾸로 국회의장을 공격하는 그 국힘들의 그 태도 이것은 뭐 내란을 옹호하는 태도에 비하면은 뭐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적절치는 못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나경원 의원 그리고 곽규택 의원까지 윤리특위에 제소한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당에서 윤리특위 제소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마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네. 향후 상황 전체를 다 살핀 다음에 네네.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조국 혁신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필리버스터 제한법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왕진 원내대표도 저희 전격시사에 출연을 해서 왜 제동을 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이다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자, 이 조국 혁신당의 행보가 민주당의 부담입니까? 아니면 도움을 주는 행동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도움을 주려고 했으면은 논의 단계에서 미리 의견을 줘야지 민주당이 항상 어떤 안건을 발표를 하고 추진할 때 뒤늦게 나서서 훈수 두듯이 네. 제동을 걸고 그걸 네. 통해서 그 어떤 존재감을 높이려는 시도 그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발목 잡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조국당 네네. 뭐 어떤 본인들의 색깔을 스스로 먼저 드러내고 네. 또 그걸 토대로 토론을 해가면서 일을 하는 게 옳지 뒤늦게 항상 훈수 두듯이 태클을 걸듯이 이러는 모습은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왕진 원내대표가 이런 제안도 했어요. 지금 그 김현지 현재 제1부속실장과 이와 같이 거론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됐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그 특별감찰관이 3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그 3명 중에 1명 추천을 조국 혁신당에 주는 거 어떠냐 이런 제안을 저희 프로에 나와서도 하셨거든요. 이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과연 훌륭한 인물이 있고 또 그것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에게 훌륭한 인물을 그냥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네. 몫을 먼저 요구를 하고 그러면 추천을 하겠다라는 것은 네. 본인들의 그 지분 챙기기 노력으로 보여서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받아들일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예. 제가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제안을 해주면 네네. 그 훌륭한 인물을 청구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필요하면 수용을 하는 모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것을 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사법파괴 5대 학법, 국민 이틀막 3대 학법 이렇게 내걸면서 필리버스터를 이미 정기국회 마지막 날 했고 임시국회가 열려서도 역시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또 국회에서 천막 농성도 시작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국민의힘과 관계된 분들께 질문을 하면 지금 의석수 때문에 이런 여론전 외에는 사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국민의힘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힘이
그런 방법 말고는 다툴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네. 본인들이 다툴 걸 가지고 다투어야 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모든 것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또 내란을 옹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란을 뭐 척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제도 개혁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반대할 걸 가지고서 국민이 어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반대를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면 저희도 존중을 하겠지만 네. 모든 것을 태클을 걸고 본인들이 동의했던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저렇게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8대 입법이 악법이 아니고 네. 국힘이 악당이다. 악한 정당, 네. 주말로 악당이라고 거꾸로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태도를 좀 바꾸고 좀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또 국민들의 눈치를 볼 줄 아는 그런 정당으로 좀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필리버스터 제한법도 발의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저는 그것을 기어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뭐 조국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과연 연말 안에 예. 이걸 처리할 수 있을지 네. 내년 이후에 과제로 넘길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부의 기어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게 소수 정당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국회 내에서의 수단이라는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첫째는 어떤 그 본인들이 찬성하는 그 민생 법안까지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주제와 상관없는 걸 가지고서 늘 발목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 자리를 텅텅 비웁니다. 자리를 지키는 건 민주당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본인들은 쉬다가 또 뒤늦게 나타나서 형식만 잡고 또 퇴장을 하고 이런 웰빙 생활을 즐기는 이런 필리버스터를 하다 보니까 공감을 못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해야 할 걸 가지고 하고 논리가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어떤 진심을 가지고 어떤 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도 뭐 국힘 의견에 어떤 동조를 하고 싶지만 그중에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게 국힘의 행태라 찬성을 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제 갑작스러운 소식이 이제 전해졌죠. 아침에 국민의힘 이뇨한 의원이 돌연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희생 없이 변화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놨는데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존중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당내에서도 말을 못하고 네. 내란을 옹호하는 그 주류의 뜻에 따라가야 하는 네네. 그런 어떤 입장에서 아마 본인이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뜻을 존중하고 다만 국힘 지도부는 그게 사실상 본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어떤 그 성명임을 과연 알고는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12.3 1년 때 장동혁 대표는 SNS로 글을 올렸는데 이게 사과는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107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사과한다라고 또 하셨어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송원석 의원의 그 태도는 그래도 최소한도의 어떤 도리를 뭐 저버리지는 않으려고 현실을 아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장동혁 대표의 태도는 이해를 제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작년 12월 3일 날 분명히 그 불법 비상계엄 해제하겠다고 들어와서 해제 네. 찬성을 하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불법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저렇게 당권 잡기에 골몰하는 저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떤 그 국민의 뜻을 아는 또 염치가 있는 정치인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전환길류의 사람들이 네. 또는 태극기 모독부대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당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당대표가 있는 한 국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봅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빨리 바뀌든지 본인이 빨리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날 정당사의 앞날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5일에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가 지금 안부수
쌍방울 대구 송분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받고 핵심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모두 기각됐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건이 주목을 받은 게 이게 쌍방울 대북 송분 사건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첫 번째 신병 확보 시도인데 이게 불발이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각된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수원에서 온 판사 3명이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된 이후에 네. 한독수, 박성재 같은 내란 사범들 네네. 또 그 뭐 해병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영장을 기각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네. 이래서 이제 어떤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인데 네. 어쨌든 안부수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야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사건들에 대한 불신 네. 이게 여기 이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공천 룰에서 1인 당원 1인 1표제가 지금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당분간 재부인은 안 한다고 정청래 대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때 아마 그 표결에 참여했던 분들이 80% 가까이가 다 동의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마 그때 그 표결을 그렇게 시간이 짧은 줄 모르고 넘겨버렸던 네.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네네. 들었고 아마 참여자 수가 적어서 네.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부결은 부결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조금 보완한 후에 다시 아마 논의를 하겠다 또 상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6월 3일 내년 6월 3일인데 그 전에 이게 다시 재부의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시기 문제는 어떻게 될지는 저는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